실질 배당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뭔가 받는 분여이익이 있으면 배당으로 과세하겠다는 개념 정도만, 의제 배당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몰라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회계사는 세무사 하실 것 같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또 참고로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인 반에 들어가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재경관리사 같은 거를 할 마음이 있으시면 저희 주말반 개설되니까 그때 의제배당하고 제가 공부해보죠. 그거는 출제가 되거든요. 의제배당하고. 그럼 무조건 이론 시험이잖아요. 재경관리사 같으면 그래도 이론 시험에서는 가장 공인된 자격증 중에 최고 높은 자격증이 제가 회계사 세무사를 빼고는요, 재경관리사라고 봐야 되죠. 역사나 모든 면에서. 실무 자격증 중에 가장 높은 거는요, 전산세무 1급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 1급이 실무 자격증 중에 가장 높은 자격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하고 어깨를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TAT 1급이라고 보면 돼요. 어깨를 나란히, 근데 제가 볼 때 문제의 질이랄지 그 프로그램에 있죠. 회계 프로그램의 적용은 훨씬 더 스펙은 더 우수한데 권위가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하지만 작년에 공인이 됐잖아요. 그죠? 국가 공인입니다. 작년에 2015년도에 공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시면 공인 자격증이고 여러 가지 학점 같은 거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금에 관한 얘기했고요. 이제 입금 불산입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금 불산입이 어려워요.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이 생소한 거예요. 송금은 여러분이 친해요. 왜 송금을 친한 줄 아세요? 법인세는 많이 쓰면 부인된다는 걸 상식으로 알아요. 그리고 매일 기업에 법인에 계시면 하는 업무가 뭘까요? 매일 돈 나가고, 그죠? 경비 챙기고. 송금은 상대적으로 좀 친한 반면에 입금은요, 상당히 낯설어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크지 않는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요, 입금 과세에 대해서 매출액 말고 해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매출액 말고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이 있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있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만, 그리고 환입된다 하지만 법인세 잘못 내고 하는 경우 잘 있을까요? 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요, 잘 모르니까 조정도 2, 3만 원 들어왔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냅둬요. 법인세에서 내지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 몇백원 아낀다고 그거죠? 조정 실익이 없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입금 불산입 보겠습니다. 이 입금 불산입이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본거래하고 기타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본거래하고 기타에 대한 정책적 목적인데, 그러면 물론 이 자본거래에서 뭐는 제외합니까? 여기서 우리 자기 주식은 뭔가 제외되는 개념이에요. 자기 주식은 자본거래를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 했습니까? 자산거래로 보니까 여기에 빠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법인세 과세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주식을 발행합니다. 법인세율은 20%라고 가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한다 가정할게요. 출자를 하면 현금이 5,000원을 출자했다 가정할게요.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는 현금 5,000원. 그 다음에 자본금, 그죠? 5,000원 이렇게 회계처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법인세법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입금이에요. 왜? 돈 들어왔어요. 입금이에요. 그죠? 자산 증가액이면 소득으로 봐서 과세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출자를 하는 이유는 자본을 유입해서 회사가 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본연적인 목적에서 출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자하자마자 입금으로 봐버려가지고 세금을, 텍스를 매기면 어떻게 됩니까? 텍스를 뭡니까? 세금을 20%면 얼마나 매기죠? 20%면 1,000원 매기면 실제로는요, 남아있는 순자산은요.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 순간 세금이 떼지면 이 자본 충실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쵸? 아무리 이상적으로 이 거래가 순자산 증가 거래이나 여기 그 출자하는 순간 계속 세금으로 나가면 출자할 이유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자산 증가 거래지만 하기가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 주식은 아니다라고 보는 사고예요. 자기 주식은 아니다. 자산 거래로 본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어떻게 본다? 다 그죠? 입금으로 보지 않고 다 자본 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왜 자본 거래를 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본 거래는 왜 안 하냐면 자본을 좀 충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본 거래를 왜 과세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과세 방지가 있고요. 그다음 기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이 바로 요거죠, 그죠? 요거랑 요걸 배우신 거죠. 입금 불산입에. 지금 방금 배운 게 요거잖아요, 그죠? 법인세 또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방소득세 있죠. 법인세 낼 것 같으면 법인세 안에 지방소득세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환급액은요. 아까 전에 입금 아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비용 계산할 때 손불이니까 다시 받으면요. 입불이다, 그죠? 입금 불산입.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세, 지방세, 과환합금의 환급금에 따른 이자, 국세 환급 가산금도 뭡니까? 입금 불산입 항목에 여기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수익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은 뭐냐면 법인이 받는 수익 배당금 중에서 배당금 받을 때 일정 금액은 이중과세 적용 때문에 한 30% 정도는 뭡니까? 우리가 과세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되고 여기 이혼 입금, 자산의 평가 차익인데 얘는 입금 불산입이죠, 그죠? 아까 전에 평가 차익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가. 아까 전에 입금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금은 뭐라? 앞에 단서가 뭐 붙었습니까?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은 입금이고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에 의한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일정한 평가 차익은 제한한다 이 말이 뭐 법률에 의한 거야. 그냥 자산의 평가 차익은요. 법률에 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평가 차익은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같은 거는요. 입금 불산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결국은 여러분이 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아 있는 건 2월 입금하고 매출세액 이거잖아요, 두 개, 그죠? 이 말이 뭐냐 이거죠. 이월 입금이라는 말은 우리 이미 배웠어요. 수정회계 처리가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이월 입금 되겠습니다. 입금 산입해서 가지고 세무조정인데 또 수정회계 처리해가지고 정기오류 수정 이익 잡으면 두 번 잡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저번에 수정 추인할 때 배우셨지 않았습니까? 그걸 2월에서 다시 입금 잡는다. 이중과세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했을 때 수정회계 처리할 때 추인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해서 마이너스 유보하는 그걸 2월 입금이랍니다. 다시 두 번 잡는 거. 아까 전에 이것도 2월 입금이죠. 거기 뭐요? 송금 불산입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2월 입금이에요. 왜냐면 전기에 법인세 100 쌓고 현금 이렇게 잡았는데, 그죠? 전기 이렇게 잡았으면 송불해서 뭡니까? 100원만큼 해서 기타 사유세 부인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에 환급을 받았으면요. 30 받았으면 이게 잡이익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이익 잡으면 이게 2월 입금인 거예요. 여기 부인했는데 또 잡잖아요, 그죠? 두 번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중과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거는 입금 불산입이라는 개념이고요. 부가치 매출세액 한번 볼게요. 매출세 뭔 말이지? 자, 매출세액은 이거예요. 부가치세 매출세액은 왜 입금 불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인데 그 과세 거래에서 부담한 세액을 예수금으로 분리하지 않고 총액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그죠? 나이브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어설픈 그죠? 기장을 잘 못하는 있죠. 그 회사에 딱 가보면 이렇게 한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회사 매출.
회생 매출금 1100 이렇게 잡아요. 그 매출 과세 그림에도 저가 1100 이렇게 잡아요. 그죠?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돈 받은 거를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외상 거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 과세 그림은 100원인 예수금이잖아요. 그죠? 매출자가 공급하면서 걷어가지고 내야 될 부채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100원은 맞는데, 그죠? 여기에서만. 그 매출은요? 수익으로 해서 매출액은 1000원이죠. 그죠? 부채를 잡아야 될 거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부조정이 일어나죠. VAT 예수금 잡아야 되고. 매출을 이만큼. 이렇게 되죠. IS 여기요. IS 이렇게 되잖아요. IS하고 이거 그죠? 부채 이렇게 FP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죠? 이건 무산입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그렇게 잡은 거 수익을 부인하니까 이건 무산입하고 너가 잡은 여기 VAT 예수금 이렇게 하고 매출 누락 매출 이렇게 매출을 계산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당연히 뭡니까? 이 부채 아니에요? 자본입니까? 부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마이너스가 되지. 이 마이너스분은요, 부채 증가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부가세 예수금을 잡은 적이 없다. 세법은요,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조정이 돼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익 잡았다면, 입금 잡았다면, 이거는 입금 불산입이다. 그죠? 수익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아마 밑에 있나요? 제가 뭐 이렇게 아까 전에 편집할 때 뭐 좀 날리고 해서 2월 입금 여기 있네 그죠? 2월 입금 여기 있네요. 제가 설명해 놨네요. 좋네요 보니까. 옛날에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조정할 때 해봤기 때문에 같이 복습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2월 입금이 어떤지. 이게 회사는 외상 판매했는데 이걸 수익 잡지 않았죠, 그죠? 그럼 당연히 입금 산입해서 유보 처분을 했을 거죠. 그리고 회사는 전년도에 대해서 단계 정규류 수정을 계산할 때 이거 2월 입금인 거예요. 전기에 벌써 부인해서 과세했는데 또 결산세 10만 원 잡아가지고 또 수익으로 계산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 유보가 되고, 그죠? 수용액체류 밑에 보시면 유보 감소, 그죠? 추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요거 2월 입금 물산입이다, 이 말. 배운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산의 평가 차이 이익도 뭐 얘기하고 있네요. 자산의 평가 차이 이익은 미실현 이익금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요거 전부 다 법률이라는 거 있죠. 여기 보험업법이잖아요. 자통법,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죠, 요거. 법률이라는 거죠. 얘는 법률이라는 게 아니에요. 법률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그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기말에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외화채권 채무의 환율에 따라 가액이 변동에 따르면 그걸 인식하는 회계 처리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뭘로 볼 거냐 이거잖아요. 이전에는 이거를 법률에 의한 게 아니니까 임의적이라고 봐서 다 부인했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한 8년, 9년쯤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전부 다 부인했었어요. 근데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 8년 전에 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한 2011년도구나. 상장기업도 2011년도 바뀌었구나. 그때, 그죠? 우리가 외국과의 자본 거래가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원활해지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부인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인하고 그 다음 연도에 추인되고, 부인하고 추인하고. 이거 왜냐면, 완결 거래가 2년 안에 걸쳐가지고 완결되거든요. 소멸돼 버리니까 과도한 조정과 추인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뭡니까? 에이, 귀찮아. 우리 열어주자. 그래서 우리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말에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면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말 환율에 따라가지고 변동된 가액을 자산과 부채, 환산이익이나 손실로 계산했다라면 적절하게 했다면 그거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자의적인
평가 차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봤는데 시대에 따라 그런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험 문제 할 때는 이걸 공부도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일반 제조기업은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취급도 안 했는데 뭡니까? 갑자기 한다 하고. 그죠? 그리고 막, 그죠? 일반 법인도 해야 되고 다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출제가 되면 외환회계가 약한 분은 못해요. 외환회계가 돼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환율 변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재무회계 할 때 좀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여러분 베이스가 좀 필요해요. 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사례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이게 다 기출 문제니까 기출 문제 연습한다고 볼게요. 전기란 말이 있으면요. 전기, 단기 있으면 뭐 뻔한 거예요. 전기란 말이 있으면 추인입니다. 앞으로 전기란 말이 언급되면요. 단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추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100%입니다. 전기에 우리는 100만 원짜리 장부가액을 평가해 보니까 11만 원 되었다. 그죠? 10만 원짜리를 평가해 12만 원 되었다. 2만 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액 2만 원 계산했을 거다. 세법은 어떻게 봅니까? 인정하지 않죠. 임의적인 평가 차익이라고 봐서 이건 물산입 마이너스 수보 2만 원 했을 거다. 2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건 물산입해서 2만 원 그죠? 마이너스 수보 했다. 그죠? 했을 거다. 현금 판매했다 이 말이잖아요. 현금 판매라는 말은 처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정기에 입건 물산입이 2만 원 마이너스 수보니까 단기는요? 뭐 당연히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이나 둘 중에 해서 뭔가 정기 그 단기 매매니까 2만 원 마이너스 수보니까 지금 유보로 추인해야 됩니다. 그거 정답일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정답은요. 당연히 입금 산입해서 2만 원. 요 유보 감소가 뭐예요? 추인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본적인 이 세무조정 논리를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가가면 뜯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학습이 됐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하면 바로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머릿속에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채세 매출세액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예제겠네요. 그 예제가 어디 가겠어요. 뭐. 그런 것들 여기에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비용, 입금, 물산입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긴 있죠. 좀 많은 입금과 입금 물산입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하신다면요. 시험 대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끌었다가 송금에 관한 얘기 드리겠습니다.